9월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8.1%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3회전이고 PBR은 0.48로 낮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12월 30일로 미결이 있는 것은 마음먹고 한 것은 미결로 있는 미결 업무를 저는 있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성격이 돼버린 지 오래돼 가지고 좀 뭐 5개 회사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존 우선순위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고 체력이 조금 제가 딸리는 느낌을 받네요. 이런 개인적인 것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해야 제가 아주 미결 업무 있는 게 아주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있네요. 자, 어쨌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193억 원으로 7.3%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4% 줄이긴 줄였습니다. 매출 원가가 0.3% 낮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매출 총이익 33.1%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5.8%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 6.8% 감소시켰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영업이익 101억 원으로서 59.3%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6%로 5.9% 하락했습니다.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영업이익 하락. 그렇다면 매출원가 상승 원인은 무엇일까? 자, 추적을 해보도록 하죠. 스루프 회계가 일단 그 원인의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464억으로 0.1%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증가했다. 플러스 7.3%이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픈율 33.3%로 4.9%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628억 원으로 4.8%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6으로서 0.21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스루프 영업이익은 102억 400만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4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스루프 영업이익은 58.1% 감소했고요.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가 작다고 한다면 재고회전율이 나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가공비율이 낮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출원가 상승의 핵심 원인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으로 7.3%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 상품, 제품, 제공품 200억 8,300만 원, 연초보다 4억 8,600만 원 조금 줄어갔네요. 많이 줄이질 못했네요. 전년도에는 재고가 21억 5,900만 원 증가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변동이 4억 8,600만 원,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사용 768억 원, 1.1% 증가했고 상품 매입액이 그 비중이 꽤 크네요. 690억 원, 3.9% 감소했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 1,464억 원으로서 0.5% 증가했습니다.
상품 매입 가격도 뭐 상승하지 않았느냐, 우선 이렇게 보입니다. 운영경비를 4.8%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 62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30억 원을 빼면은 가공비 397억 7,7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총 제조비용의 21%, 생산재료비는 79%, 생산재료비가 0.4%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ABC 표기 방법은 표준적입니다. 상품 매입 비중이 작지가 않네요. 그래서 재고자산 증감에 일치를 합니다. 회사는 표준적으로 1번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아주 이런 기업을 만나면은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1단계가 클리어하면 2단계도 클리어합니다. 3단계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의 투명성 2025년 3분기는 클리어한데 아쉽게도 전년도 3분기가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게 뭔지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이해를 해보면은 현금이 17억 2천만 원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만 하면 되는데 24억 2,300만 원, 7억 원이 재고가 더 증가했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차이가 15억 원으로 크게 더 늘어나 버립니다. 2023년도 3분기까지 아주 딱 일치를 했으면은 아주 투명할 텐데,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검증이 된다는 거고요.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비를 곱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 차이가 미미할 때, 미미하니까 굳이 뭐 스루프스로 그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지, 반대로 생각해야지. 차이가 없다면은 굳이 원가 회계를 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있느냐? 스루프 회계로 하면은 구멍가게 산수로 그냥 쉽게 그냥 계산해 낼 수 있는데 굳이 원가 회계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이권 세력, 원가 회계 세력, 이권 세력이 수백 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한 원가 회계 세력하고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거죠.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 293억 3,300만 원 4%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661명으로 33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매출이 감소해도 그 평균 연금은 연간 5,92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내려갈 것 같네요. 직원 수가 조금 더 들어왔다고 해서 저임금 사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외주비가 6.9% 줄어들었고 지급수수료 14.2% 줄었고 운반비가 33.4%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를 고정 메뉴로 할까 하다가 또 일거리를 제가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기업일수록 이 인원수 661명의 어떤 가치를 뭘로 볼 거냐. 저는 그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 요거를 그 298억이 그 직원들의 가치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연봉 3분기까지 나간 금액 유사하네요. 현재 가치를 인적자산 가치로 인식할 수도 있다. 부채로 잡지 말고 자산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돼지급여 충당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그럼 비용 절감도 되잖아요. 비용 줄여라 하는데 그 납품 단가 올리려고 그 경비들을 자꾸 올려가지고 그 경비도 안 나와요. 그러지 말고 아니 그 퇴직급여 충당은 부채로 오른쪽은 변동이 없는데 왼쪽을 비용으로 떠지 말고 자산으로 잡으래도 그러면 회사가 손해잖아요. 손해가 아니야. 자산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직원들이 힘을 내야지.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사장이라면. 사장을 못 해봐가지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9.3회전 올라갔고요. 슬로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 0.7회전, 3분기면 0.75, 약간 부족하죠. 연말에 1이 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영업과 구매 평가지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1회전, 3개월에 한 번씩 수금한다. 이거 완성차 메이커가 나쁜 애들이죠. 아니면은 제때 주는데 중간에 완충을 시켜놓고 우리 그 수출 기업들이 외화 버는 거 내그 시킨다고 지연 입금을 시키는. 그 중에서 그걸 그 옛날 한 4, 50년 전 해먹던 경리애들이 해먹던 방법인데 저는 그거를 안 해봐가지고 월급보다도 그 돈놀이 하는 게, 근데 그게 직원 혼자 힘으로 그게 되겠느냐. 거꾸로 사장한테 칭찬을 받는 경우는 사장한테 비자금 만들어주는 아주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수금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9개월 동안에 3번뿐이 수금을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지급 속도는 또 빨리 준다 이 말이죠. 현금 버퍼율 19%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수금을 늦게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돈놀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입금을 시키는 거. 지금은 근데 그게 안 될 텐데 온라인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회계했던 애들한테 누구한테 소스를 들은 얘기인데 그 월급보다도 그런 수입이 짭짤해가지고 혼자 해먹으면 걸리니까 그거를 사장한테 비자금으로 드리고 자기도 와리를 뜯어먹는 거로, 이런 것까지 제가 또 소개하게 되네요. 이런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자본 회수율은 4.5%, 매우 많이 떨어졌죠. 주식회계 이론에 대한 정리한 글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슬로픈율은 하락했다.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반증하시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하락했느냐? 아닙니다. 6.2% 가중평균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죽 시트 뭐 이렇게 가지고 자동차에 요즘 자동차들 그 의자를 보면 럭셔리 하잖아요. 원사 천연 가죽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판매 가격 내려갔느냐? 이 판매 가격 올라갔어요. 6%. 요건 가중평균을 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분석한 거를 요약을 하면은 1, 2차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추론했죠. 그리고 역방향으로 분식회계 했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거꾸로 내려가야 됩니다. 판매 가격은 하락하고. 근데 원재료 가격 상승이니까 1, 2차 추론한 거하고 이게 맞을 거예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또 판매 가격 상승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은 알 수가 없어요. 반증 실패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뿐이 안 올랐으니까 가중평균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원재료가 6.2% 올랐으면 원재료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인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가공비율이 그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4.8% 인상해야 되는데 6% 올렸으면은 그거 많이 올린 것도 아니다. 가격 원재료가 6.2% 올랐는데 우리가 깎아드린 거예요. 또 이렇게 주장하려는지 모르겠네요. 현금 흐름 지표로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216억 4,1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160원인데 EAT 세후현금은 대부분 더 높습니다. 왜냐? 비현금 비용들은 실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30억, 최종적으로 203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5억 1,500만 원 돈이 나갔어요. 채권자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아마 이자를 아니면 갚은 것도 되겠네요. 레버리지율은 8.1%가 뿐이 안 되니까 이자 부채는 그렇게 높지가 않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이익배당만이 아니고 여기 밑에 자본변동표에서 검증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변동표에서는 자본이 나간 거죠. 자기 지적 취득으로.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되는 게 주주들이 돈을 가져갔으니까 3.5%면은 이 자기 주식 때문에 매우 짭짤하게 돈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제 오락이 아니고 저기 시장 저기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 주식했으니까 팔았겠죠. 비싼 가격에. 나중에 가격도 확인해 보죠. 자, 매출이 내려갔는데 내려간 상태에서 연간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요것은 그냥 읽어봐 주세요. 일반적으로 원가 회계에 의한 견적서는 가격을 부풀려서 견적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가 회계에 의한 견적은 좀 충분히 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스루프 회계로 견적을 낸 회사가 세상 조선천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인정해 줘라. 그 대신 재무제표는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 회사가.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거다. 1 더하기 25% 산식으로 목표이익도 더해가지고 그것을 스르픈율로 33.3%네요. 나누면은 2,741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요 25% 올라가는 그 비율로 해서 25%로 하면은 2,763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왜 차이가 나느냐? 매출 재료비를 조금 낮췄어요. 상대적으로 스르픈율을 조금 올렸습니다.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영업이익 하락으로 둘은 납품 가격 인상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스르픈율을 0.5%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27만 5천 원에 계약이 됐다 하면은 이거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하죠. 13,595원. 그런데 12.4회전 연말까지 예상이 되는데 13회전까지 조금 더 노력하면은 평균 단가가 29만 550원으로 인상된 효과를 낼 수 있다. 운영경비가 1.5%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8,563원으로 5,000원 정도 더 벌 수 있다. 완성차 메이카의 구매 담당은 용기 있게 27만 5천 원으로 인상 포민을 했다고 비유로서 가정해 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도 1 더하기 25% 산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단가가 27만 4,100원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더 줄이는 거로 해서 2.5%. 매출 원가가 그래서 나오는 게 매출 원가가 조금 내려가죠.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명히 남는 게 없을 거 더 적어지니까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니까 그러면 안 될 텐데 이걸 알기 때문에
견적서를 27만 3천 원에 낼 수는 없다. 얼마로 낼 거냐? 27만 8천 원에 내겠다. 요거로 특이에 이 단가로 팔아야 될 거야, 우리는. 요렇게 이제 해서 깎지 마시오. 그랬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함으로 납품 견적서 제한 시 부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영자는 재고를 줄이라고 압박하는데 결과는 영업이익 하락이었다. 나보고 어찌하오리까? 원가 회계는 사람들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요. 비합리적으로. 그래서 퇴근 후에 술을 퍼먹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할 거냐? 27만 4천 원에 깎였습니다. 27만 8천 원에 견적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스루풋은 27만 5천 원에 사겠다고 담당자가 있는데 견적서를 이렇게 내니까 아니 못 깎아 올려준다는 게 안 깎아준 거죠. 그러나 속으로는 니들 그렇게 남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속으로 구매 쪽에서. 그래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5%를 더 판매를 우리 물량을 더 주셔. 그러면 재고는 줄겠죠. 그래도 남으면은 17,415원이 남는다. 영업이익은 한 4,800원 더 늘어나고 완성차 메이카 구매 담당은 가격을 더 내고 하여 27만 4천 원으로 협상했다면 그래서 5%더 매입 수량을 늘려준다고 해도 영업이익은 스루풋 영업이익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27만 5천 원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는 3,830원으로 735원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PBR은 0.48분이 안 되네요.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IHC라는 데가 있네요. 35.2%, 조인회씨가 11.48%, 프리미어 성장전략 M&A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14.65%, 외국인은 별로 관심을 안 쓰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